우리가 보험계리사 회계학 원가관리회계 요약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책은 따로 있습니다. 책 제목은 뭐 바이블 회계학 원가관리회계 서브노트 편 해서 뭐 당연히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서브노트 책이기 때문에 간단하겠죠. 얇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럼 제 소개 안 하냐? 우리가 요약 강의는 당연히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로 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굳이 뭐 제 소개를 또 10분 투에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기본 강의에 OT가 있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바로 하겠습니다. 역시 하긴 하는데 14장은 한 번도 이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강의하지 않고 나머지 강의를 다 하겠다. 요약 강의답게 뭐 핵심은 다 있는데 뭐 약간 곁다리들은 조금 뭐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시험 보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뭐 핵심은 다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강에서 11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나오는데 회계의 종류겠죠. 분류가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데 재무회계는 키워드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재무제표 학습하는 회계가 재무회계가 되겠죠. 누구를 위한 회계입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 채권자 등등등 해서 회사 외부 사람들을 위한 회계다. 걔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 재무회계가 되겠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의사결정 회계다. 이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그 회계고, 이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다. 원가관리회계에서 관리회계가 의사결정 회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 자체가 의사결정 회계를 얘기하는데 조금 살을 붙이면은 내부 정보 이용자들,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다. 이것을 차이점을 쭉 써놨습니다만은 출제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첫 번째 답변이니까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죠. 하자마자 막 제끼고 하면은 불안하잖아. 그래서 일단 출제 확률이 낮지만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나온다면 당연히 뭐 말 문제 쪽인데 일단 출제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핵심 위주로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미 알고 있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그런 회계다라고 써있죠. 이건 내부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 주주,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채권자 등등이 그런 회계고, 이거는 주로 내부 경영자 등이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됐죠. 세 번째는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재무회계는 결국 재무제표를 학습하는 그런 회계다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해진 거 없다. 보고수단 정해진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타 등등등이다 이겁니다. 작성 이유 법에서 강제하니까 최소한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재무제표 공시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 거 없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회계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회계다. 회사 사람들을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좋으려고 하는 회계인지 누구한테 감사받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그런 회계 아니다.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다. 준거 기준, 기업 회계 기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인데 여긴 그런 거 없다. 기준 같은 거 없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 봤을 때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질문했을 때 관리계획이 뭡니까 회계사 이런 회계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기업들은 관리계 개념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실무적인 얘기고 우리는 원가관리회계에서의 그 관리계 그런 것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과거지향적인 것이죠. 재무제표는 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들 다 전달하는 거잖아.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죠. 객관성이 있는 것이죠. 미래 정보 단 한 줄도 없고 미래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다. 관리계는 의사결정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제표 이렇게 됐지만 그건 현재인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결정하겠다. 미래지향적이다. 목적적합성 어떤 관련성 있는 정보 그런 것이 목적적합성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건 나올 수 있죠. 원가의 분류 뭐가 나오는 건데 용어 말문제로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쭉 해서 제목만 보여드렸고 하나씩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 원가, 고정 원가가 있을 텐데 외울 거 없죠. 우리가 말하는 뭐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 변동 원가는 순수 변동 원가다. 그래서 뭐 순수란 말은 보통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특이한 변동 원가가 준 변동 원가인데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 노무시간 등등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헷갈리면은 생산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뭐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그 변동비가 되겠죠. 준 변동비 뭡니까? 여기는 고정비야. 여기는 변동비야. 섞여 있는 거. 이것이 준 변동비다. 우리 휴대폰 요금이다. 물론 사람마다 요금질은 다 다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냥 고정비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야 여기까지 휴대폰 쓰면 기본료가 얼마고 그 이상 쓰게 되면은 뭐 또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해서 뭐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고정비 변동비가 섞여 있는 형태가 준 변동비다. 역시 암말 없으면 고정비 하면 순수 고정비죠. 순수 짤 보통 안 붙이겠죠. 그거는 뭐 조업대에 따라서 총액이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뭐 감가사비 임차료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감가사비 임차료 같은 거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감가사비가 안 바뀐다. 임차료 안 바뀐다. 준 고정비 뭡니까?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가 달라지는 것이죠. 뭐 택시 요금처럼 야 여기 기본료가 뭐 예를 들어 뭐 4,800원이야. 그러다가 쭉 한동안 4,800원 가다가 조금 지나면은 4,500원 되고 또 쭉 가다가 5,000원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가 달라지는 것이 준 고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하다. 변동비는 뭐가? 단가가 일정하다. 반드시 기억하자. 당연하지. 고정비는 말 그대로 픽스돼 있다. 뭐가? 총 비용이. 대신에 단가로 치면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단가가 점점 준다. 왜냐면 총액이 일정하잖아. 이렇게 쭉 해서 총액이 일정할 때 공장 쪽 임차료가 100만 원인데 생산량이 만약에 10개야. 그럼 단가는 10만 원. 생산량이 20개야. 단가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커지면 조업도가 커지면 단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변동비는 반면에 단가가 일정하겠죠. 총 원가는 비례한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초코파이 하나 만들면 원재료 100원 들어가고 2개 만들면 200원 들어가고 3개 만들면 300원 들어가듯이 총 원가는 조업대에 따라서 비례하는데 단가는 일정하죠. 초코파이 하나 만들든 2개 만들든 3개 만들든 단위당 원재료는 100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하고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용어 공부하고 있죠. 용어 자체로 시험을 낼 수 있다. 그거 갖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비하고 간접비. 물론 직접비의 정식 이름은 직접원가. 간접비의 정식 이름은 간접원가가 되는데 원가 대상하면은 결국 원가를 집계하는 대상인데 우리 수업 목적상 원가 대상하면은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죠. 제품 A, B 이렇게 해서 각각 제품에 대해서 직접 추적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직접비고 그리고 원가 대상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제품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간접비가 되겠죠. 그 직접비는 사실 우리가 뭐 기본적인 용어지만은 정리해 볼까요? 뭐 뒤에 다 나오겠지만은 뭐 용어 중에서도 또 중요한 용어가 있겠죠. 제조원가의 3요소 원래는 요 3가지겠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재료 원가, 노무 원가, 뭐 경비 또는 기타 경비에서 이것이 제조원가 3요소. 제조원가가 뭡니까?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제조원가다.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대표적인 거니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경비는 나머지 기타 등등의 제조가가 다 경비가 되겠죠. 뭐 감가사비, 임차료 등등등 다 경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바꾼 거죠. 직접 재료비 변형시킨 것이죠. 간접 재료비 너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요 3개를 묶어서 제조간접비 이렇게 다시 구분하는 것이죠. 왜?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구분하려고
됐죠.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비, 제품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가 공통비, 간접비가 되겠죠. 그리고 요 제조 간접비를 또 두 가지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두 개로 쪼개서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아까는 재료비, 도비, 경비를 직접비, 간접비를 구분하려고 그렇게 구분한 것이고, 이번엔 뭡니까? 취지 자체가 뭡니까? 변동비하고 고정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개를 묶어서 변동 재정가. 얘는 고정 재정가가 되겠죠. 변동비 중에서, 그러니까 제조원가 중에서 변동비 성격,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제조원가 중에서 고정비 성격은 고정 제조간접비밖에 없겠죠. 재료비는 당연히 변동비가 되겠죠. 초코파이 하나 만들면 100원 들어가고, 재료비가 2개 만들면 200원 들어가고, 3개 만들면 300원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변동비가 되겠고, 변동 제조간접비니까 변동비가 될 것이고, 고정 제조간접비니까 고정비가 되겠지. 그러면 직접 노비는 애매하지만 변동비를 간주하는 거지. 왜냐면 생산량이 늘든 적든, 여기가 생산량이라는 건 조업도다. 생산량 늘든 적든 뭐 급여를 뭐 더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약간의 수당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미미합니다. 약간은 고정비 아니야? 근데 생산량이 지나치게 늘면은 한 명 더 고용하겠죠. 회사 입장에서 급여가 많이 발생하겠죠. 또 한 명 더 고용해서 급여가 발생하고 해서 분명히 초단기로 봤을 때는 고정비인데, 길게 봤을 때는 변동성이 강하니까 우리는 직접 노비를 변동비로 간주한다. 그래서 변동 제조원가 하면은 변동 제조간접비가 아닙니다. 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합쳐서 변동 제조원가. 오케이.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미 다 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미 다 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원가가 다 여기다. 그래서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또 합쳐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이런 말도 쓰죠. 요 두 개 합쳐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이렇게 말을 쓰고 있죠. 제조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 또는 기본이 된다 해서, 왜냐하면 재료 갖고 사람이 일을 하고 그때 발생한 기타 등등의 제조원가가 제조간접비가 될 텐데,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아니겠냐. 그것이 기초원가, 기본원가고, 재료 갖고 제품으로 가공할 때 들어가는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가 가공원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 갖고 제품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기타 등등의 제조원가가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아니겠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과의 대응 관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원가, 영업비용을 원가라고 보시면 돼. 그 영업할 때 필수적인 비용, 영업은 뭔데? 영업비용 본업할 때 있고, 영업비용 본업이지 뭐. 본업할 때 필수적인 비용이 영업비용인데 걔를 원가라고 하는 것이고, 제조 원가랑 판관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제조 관련, 그러니까 얘는 제조 관련이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인데 제조하고 관련된 영업비용은 제조원가, 그렇지 않으면 판관비 되겠죠. 이 판관비는 우리가 기간원가 이런 말도 쓰죠.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제조원가는 뭡니까?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 합쳐서 제조원가인데, 걔는 재고자산, 걔는 재고자산 아니겠습니까? 제품 또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잖아.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 합쳐서 제조원가를 하는데, 걔가 완성이 됐으면 제품, 완성이 안 됐으면 제공품, 어쨌든 다 재고자산이라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팔리게 되면은 매출원가로 가는 거지. 판매 시 매출원가로 가는 거지. 이 제품이라는 놈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가고, 얘는 뭐 발생 시 비용 처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논리는 이제 수익비용 대응 논리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 우리 재무회계에서 비용인식의 대원칙 뭡니까? 수익비용 대원칙 아닙니까? 수익 창출되는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비용 대원칙이 매출인식할 때 매출원가 인식한다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야, 제품을 만들었어.
그럼 그 저기서 들어가는 모든 제조원가를 모든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걔가 제공품 또는 제품 하여튼 뭐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 제조원가 이꼴 제품이라고. 그래서 제품이라는 요거 재고조선이 안 팔리면 계속 제품, 팔리면은 매출 인식할 때 매출원가, 수익비용 대응원칙 이런 뜻이 되겠죠. 다만 판관비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쓴 기간에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선전비, 그래 광고 선전비 영업비용 맞지, 판관비 맞지. 근데 왜 걔네들은 수익비용 안 되는 겁니까? 쉽지가 않아서. 광고하면 매출 늘지 않냐? 그럼 매출 늘지. 근데 어떻게 매출하고 매출하고 광고 선전비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뭐 기간으로 쪼갤 수도 없고, 뭐 광고 효과가 5%인지 10%인지 어떻게 알아? 매출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상 판관비는 돈 쓴 기간의 비용치다. 수익비용 되기 쉽지가 않아서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수익과의 대응관계, 수익비용 대응원칙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품원가는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 가능원가다. 왜냐하면 제품원가 제조원가가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비용화가 이연된다, 연기된다. 그렇죠. 판매 시점의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서 매출 인식할 때 매출원가. 그다음 기간원가는 사실상 판관비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요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제품원가 이해원가다. 왜냐면 영업비용은 제조원가이면 판관비니까 됐죠.